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씨는 아주 전면에 등장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등장을 하면 할수록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고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나쁘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 자신이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을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건희 씨 자신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니까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선거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43%, 48% 이렇게 팽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정치사를 보면 민주당 계통의 대선 후보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면에 많이 나섰고, 반면에 국민의힘 계통의 대선 후보 부인들은 전면에 나서기를 좀 꺼리는, 진보는 전면에 나서고 보수는 좀 전면에 나서는 걸 꺼리는 이런 반응을 보여왔고, 이 여론조사 결과도 보수 쪽에서는 70% 이상이 배우자가 선거판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본인이 판단해서 대선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내 일이 더 많다, 아니 선거판에는 가급적 절제되게 나가겠다라고 판단하면 절제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판에 전면에 등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대선 후보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 대선 후보 캠프에 배우자가 가담하면서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이제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관여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인사에 관여를 한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그 첫 출발점이 선거 캠프에서부터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영부인을 아예 없애겠다, 청와대에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개념 아예 없애겠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제2부속실도 아예 없애겠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아예 만들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약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18년이었죠. 혼자서 인도를 방문하는데 공군 2호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공군 2호기를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가 아직 혼재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한번 정리하는 계기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는데, 김건희 씨가 그 사과를 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튜브 영상이, 음악을 깔아서 이렇게 만든 그 영상이 오히려 SNS상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제 또 한 방송에서 지난 1999년, 그러니까 22년 전의 일입니다.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다, 표절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논문 표절 시비에 휩싸인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의 논문 표절 기준과 지금의 논문 표절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할 때 많은 지도 교수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좋은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또 관계되는 많은 전문 서적, 문헌들을 참고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년 전쯤 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논문 표절에 대한 이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소위 윤리 기준이라고 해서 많이 논란이 되니까 기준이 마련이 돼서 좀 엄격한데, 과거에는 다른 문헌의 자료를 가져올 때 각주라고 하죠, 인용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리 규정이 까다로워진 2008년 정도 그 이후와 그 이전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 그게 변호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의 기준으로 과거에 변호사 활동을 한 것 중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대선 후보의 자질로는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활동하는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 기준은 현재에 와서 대선 후보인 현재에 와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학교,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 이 석사학위 논문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석사학위를 인정을 했다라면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걸 지금 가져와서 지금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용을 해올 때, 다른 책에 인용을 해올 때 지금은 까다롭게 인용해 왔다라고 하는 표시를 꼭 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흔히 하지 않는 것이 예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22년 전의 석사 논문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 석사학위 논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JTBC에서 어제 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22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검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42%더라, 표절률이 굉장히 높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 인용 부호를 거의 쓰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런 논문 표절 부분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이 논문을 거의 전체를 베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전문적으로 숙명여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의 기준으로 가지고 간략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표절률을 평가하는 것, 이건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JTBC의 이 보도에 대해서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죠. 최지현 변호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가천대 석사 논문, 그 가천대 석사 논문도 같은 조건에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 표절률이 27%가 나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억하시면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0년에 연세대 석사 논문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도 그건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표절은 아니다라고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 뭐 조그마한 거라도 많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할 것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사과의 정치학이라고 하죠. 사과를, 진실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런 흠집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말 사건이 크고 심각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흠집내기 정도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김건희 씨의 그 태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야권 지지층만이 아니라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뭐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행사,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자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런 행사라면 한 번씩 가끔 등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김건희 씨 그 사과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박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특히 그 여성 정치인들이 그 용모나 뭐 자세, 자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거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비판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죠.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그 사과가 굉장히 기획이 잘 되고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것이었다. 연출이 잘 된 것이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기획이 되고 준비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물며 그 많은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나서는 일인데 자신을 다듬고 좀 준비를 하고 그게 뭐가 나쁘다는 이야기인지, 이 특히 용모나 태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